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 갈 건데 77페이지입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틀을 일단 먼저 한번 보고 교재는 조금 이따가 봐드리겠습니다. 민법 지금 108조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결론이 무효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는 딱 떨어져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무효인데 이 무효의 성격이 상대적 무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첫 시간에도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건 당사자,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효인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무효고, 누구에게나 무효를 다 주장할 수 있는 무효는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적 무효다. 그럼 이 108조의 무효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떤 A라고 하는 채무자가 존재를 합니다. 채무자가 있는데 이 A의 채무자가 갑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A에 대한 채무자 갑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가 돈을 잘 갚으면 되는데 돈을 잘 안 갚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로 썼는데 채권자로 써야 되는데, 자, 채권자 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채권자 A가 이 갑의 재산을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알아보니까 이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돈을 좀 갚아야지, 성의를 보여야지, 왜 하나도 성의를 안 보이고 이러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은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집어넣는 걸 강제 집행 절차라 그래요.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넣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표현을 하고,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는 것은 임의 경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경우는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문을 뭐라고 하냐면 집행권원이라 그래요. 그 집행권원에 따라서 지금 경매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건 강제 집행, 강제 경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갑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앞으로 돼 있는,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이 부동산을 자기 지인에게 이렇게 빼돌리기 위해서 자기 지인 을과 짜고서 또는 합의하에 또는 공모해서 또는 양해하에 이렇게 지금 대법관님들이 표현을 각각 다 달리하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 내용을 그대로 쓰기가 쪽팔려서 그런지 말을 조금씩 다 다르게 써요. 그래서 판례에서 나올 때 조금씩 말이 다 달라져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이거를 그냥 이걸 통정이라고 그냥 다 합쳐서 통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통정. 짜고서 했다, 합의했다, 공모해서 했다, 양해해서 했다, 이거를 다 합쳐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 뭐라고 한다고 법조문은 통정이라 그래. 통정. 그래서 통정. 그래서 짜고서 합의하고 공모 양해하에서 가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이란 말의 이 가장의 뜻이 뭐냐면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즉 거짓된 매매 계약을 했다. 일명 페이퍼상으로만 계약을 하고 돈을 서로 주고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페이퍼상으로만 팔고 사고 매도 매수 계약을 했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가장 매매 계약에 근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넘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가짜 계약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니까 페이퍼상의 계약이니까 무효가 되겠고, 이 무효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이 이전 등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넘어간 등기는 무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등기는 통정 허위 표시는 전체가 다 뭐가 됐다고요? 무효. 결론은 무효예요. 다만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갑과 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은 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만. 철회라는 것은 뭐냐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써놓고 등기를 아직 안 넘겨줬다 그러면 그냥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리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걸 갖다가 없었던 걸로 만드는 거, 그걸 뭐라 한다고요? 철회. 그럼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이거 가짜 계약 우리가 한 거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서 이게 지금 불법, 그러니까 갑의 재산을 을한테 빼돌린 이러한 행위가 746조에 해당되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746조에 해당되는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지 이게 이제 논점이 되는데 결론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갑의 재산을 을로 빼돌린 이러한 행위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103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한다면 바로 746조가 따라와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못 돌려받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급여한 것이 있다면 746조가 따라오면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돼서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자체는 103조 위반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돌려받을 수 있다지.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이게 해당이 된다면 못 돌려받는 건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을한테 넘어간 거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니까 못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내연남한테 아파트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다이아 반지 사준 거 있으면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니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깜빡 반대로 생각하면 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지금 채무자에 해당되는 갑이 자기 재산을 이렇게 빼돌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지금 만약에 채권자 A가 알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을 법원에다가 하면 됩니다. 이거 을한테 해봐야 싸움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요 가장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가장매매 계약이 이게 지금 가짜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채권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약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면 돼요. 이 계약에 대해서 어디다 한다고요? 법원에다가 채권자 취소권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을을 불러다가 이 계약에 대해서 입증하라 이렇게 할 겁니다. 입증 못하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등기를 다시 채무자한테 돌려놓고, 그러면 갑한테 돌려놓으면 채권자가 다시 여기다 강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을 재산에 대해서는 A가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지금 등기가 을 앞에 넘어온 건데 을을 앞에 넘어온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채무가 갑한테 있는 거지 을한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빼돌려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무효인 걸 입증을 해서 을에서 다시 갑으로 돌려놔야 다시 돌려놓고 강제 집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 재산 상태에서는 강제 집행이 안 되니까 이걸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재산이 등기가 을한테 넘어가 있는 걸 다시 갑한테 다시 되돌려야 돼요. 되돌린 다음에 강제 집행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아직은 저 A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아직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등기가 을한테 넘어와 있으니까 현재 등기부 띄면 누구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등기부에는 무효라고 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만 나타나지 그 등기가 무효의 등기냐 유효의 등기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등기를 띄면 등기가 을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니까 을 것처럼 보입니다. 을이 이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이걸 홀랑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제3자 병에게 팔았어요. 이 병이 선이라고 해봅시다. 뭐 이건 악의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선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선의의 3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선의의 3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을 앞에 남아 있는 무효의 등기는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 재산도 잃어버리고 이제 친구하고 이제 지인하고 원수가 되겠죠. 좀 잠시 맡아달라고 해갖고 이쪽으로 빼돌려놨는데 이걸 빼돌려놓은 그 지인이 팔아먹었으면 지인도 잃고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잖아 이제. 이런 이제 두 개 다 잃었어. 이 갑의 입장에서는 지인도 잃어버리고 그 부동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네. 어쨌든 간에 채권자 A 입장에서는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저 A가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결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는 거짓된 계약이죠. 거짓된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해갖고 이걸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데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계약은 진짜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은 A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자에 대한 시험 문제가 조금 여기서 이 통정의 표시에서 좀 자세하게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데 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선의는 추정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의는 뭐 한다고요? 추정을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면 민법 전체를 통괄된 내용은 뭐냐면은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무슨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병이 입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민법 전체를 통괄되는 내용인데 그게 총칙이든 물권이든 채권이든 민사특별법이 다 똑같습니다. 추정된다는 말이 보이면 뭘 하지 않는다고요?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시 추정된다는 말이 딱 뜨면 무슨 책임을 안 진다고요?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민법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일단 추정된다는 말이 싹 보이면 전부 다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입증 책임 안 져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민사특별법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법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법과 달리 민법은 아주 고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법 원리만 깨치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고득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정된다는 말이 보였기 때문에 제3자 병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선의의 병에게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의의 병이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기만 하면 그대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과실이 있어도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삼자는 삼자에게 요구되는 건 선의만 요구될 뿐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거는 107조부터 해서 110조까지 다 똑같습니다. 삼자에게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삼자에게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삼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법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법 원리만 체득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다 쉬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선의의 삼자에게 넘어갔으니까 요 갑은 요 지금 선의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의의 제 3자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내가 저 을한테 잠시 맡겨놓은 건데 을이 주인이 아니면서 팔아먹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주장 안 돼요. 무효 주장이 안 되니까 뭣도 안 되는 거예요. 등기 말소도 안 되죠. 등기 말소 시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통정 허위 표시와 관련된 성립 요건을 보면은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 다음에 표의자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표의자의 인식이란 뭐니? 인식이 뭐냐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번 잠깐만 볼게요. 여기 통정 허위 표시도 비진이라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고 표의자가 지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표의자 자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동기나 이유는 불문합니다. 동기 또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은 불문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자, 이제 조금 헷갈릴 내용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표의자가 지금 제3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 말소를 시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선의의 3자가 이걸 갖다가 내가 등기 돌려줄 테니까 이거 돈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이 당사자들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대항할 수 없다요.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의 뜻이 두 개다라고 하는 거. 다시 지금 저 갑이 선의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등기 말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선의의 3자 쪽에서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무효를 주장을 하면서 내가 등기 돌려줄 테니까 대금 돌려달라라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의 뜻이 몇 개라고요? 두 개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 조심하시면 대항할 수 없다의 뜻이 두 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좀 쭉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거기 7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77페이지 맨 꼭대기에 거기 108조가 올라왔습니다. 108조. 거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10조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동그라미 뭐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 합니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형협행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효인데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 간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거기 파란색 2번에 허위 표시의 요건으로서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된다고요? 불일치. 상대방과 통정이라는 것은 그 밑에 통정이라 하면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라는 데 대해서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합의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합의 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양해. 그러니까 여기 써놨습니다만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합의해야 된다, 양해했다, 공모했다, 짜고 했다 계속 말이 바뀝니다. 대법원 판례 자체가 대법관이 쓸 때마다 이 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 이걸 통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짜고서 합의하에 공모에 양에 다 말이 바뀌는데 이걸 다 통정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겨서 78페이지 그 중간에 2번 네모에 허위 표시 효과 당사자 간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다.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항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 당사자는 허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잠깐만 이게 무효니까 지금 108조 통정이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아직은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이걸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잠깐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행한 것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여기 자꾸 속으면 안 돼. 돌려달라고 해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 2번 동그라미 당사자는 허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위 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허위 표시 따른 의무를 상대방에게 불이행하여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거기 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다시 한번 통정 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니까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2번 동그라미 허위 표시를 한 자는 허위 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로 열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이렇게 쓰세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거기다 별표 치세요. 무효인 허위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에 뭐가 된다고요? 대상이 된다. 거기다 별표 치세요. 양가로 3번에다 제목 앞에다가 별표 딱 칩니다. 무효인 허위 표시도 무슨 대상이 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 7번 봐요. 이거 뭐가 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안 돼요.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되는 거냐면 갑과 을 사이의 가장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지만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요? 대상이 된다고요? 갑과 을 사이의 가장매매에 대해서 자, 거기 봅니다. 채무자 갑이 유일한 재산을 을에게 빼돌리기 위하여 칠판 잠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채무자 갑의 재산을 누구한테 빼돌렸다고요? 을에게. 똑같은 거 얘기했죠. 그래서 채무자 갑이 유일한 재산을 을에게 빼돌리기 위해서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에 무효인 허위 표시로 갑이 금전 채권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갖다가 갑의 금전 채권자는 A입니다. 다시 한번 갑의 금전 채권자가 누구라고요? A. A는 금전 채권자 A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채권자 취소권 그 빼돌린 재산을 다시 돌려놓아라 라고 원상회복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79페이지 맨 꼭대기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에 허위 표시에 보호받는 3자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양가로 3번에 2번 동그라미 3자는 선의로 뭐 한다고요? 추정된다. 그래서 선의라는 의사표시가 허위 표시를 모르는 것을 말하는데 니은번 제3자의 선의는 뭐 한다고요? 추정된다. 형용배치입니다. 추정된다. 여기 칠판 보세요. 여기 써놨네. 3자의 선의는 뭐 한다고 써놨어요? 추정. 추정이란 말이 보이면 뭐가 없다 그래서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머릿속에 완전히 콱 박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 전체가 다 똑같은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법률을 끝까지 끌고 가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선의는 추정되므로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입증 책임이 없다.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 가장행도인이 제3자 합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왔어요. 3번 동에 삼자가 선의나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받는다. 7번 보세요. 여기 삼자가 선이 있더라도 뭐 있다고요? 과실이 있다도 뭐 한다고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왜?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는 삼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삼자가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어도 뭐 한다고 보호를 받는다. 기억에 써놨네. 삼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이면 족하고 그다음 형용편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요거예요. 무과실 요건, 무과실을 요구받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삼자는 뭘 요구받지 않는다고요? 무과실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된다. 과실이 있어도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쭉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자, 80페이지에 가서 꼭대기 양가로 4번 전득자 보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선의의 지금 병이 있습니다. 선의의 병은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여기 선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병한테 무효를 표의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했다. 그래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지금 취득한 선의의 병으로부터 지금 정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받았는데 문제는 정을 전득자라고 불러요. 전득자라고 부르는데 이 전득자가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 그럼 전득자 정이 악인데 이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이 악의의 전득자는 보호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결론 보호된다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보호된다. 왜 보호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정에 앞서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여기가 선이었죠. 그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정이 전득자가 악이란 말은 지금 저 무효의 등기를 받아다가 병이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악이죠. 알고 있더라도 여기가 선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악의의 정이 전득자가 넘겨받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엄폐물의 법칙이 적용돼서 요 앞에가 선이었기 때문에 뒤에 전득자가 악이라도 그대로 보호가 돼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맨 꼭대기 있는 내용입니다. 자, 80페이지 맨 꼭대기 전득자 보호 엄폐물의 법칙이 얘기가 나왔어요. 선의의 제3자로부터 박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 박스 거기다 정 쓰세요. 갑을 병정 4명 나왔습니다. 이제 정까지 왔어요. 이제 갑을 병까지만 나오면 이제 힘들다는데 더 건너가서 정 나와도 별거 없어. 겁먹지 말고 정까지 왔습니다. 전득자 전득한 정은 악이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선의의 3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전득하여 하자는 치유되었으므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기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통정 허위 표시는 신공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헌공주는 되는데 신공주는 안 돼. 자, 신공주가 뭐냐면 신분행위입니다. 뭐라고요? 신분행위. 신분행위를 가족법상 행위라 그래요.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에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공법행위를 아까 소송행위 포함한다 그랬는데 공법행위, 소송행위도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인수청약 이거 이 단체법상 인데 이런 것도 적용되지 통정허위 표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공주에 대해서 적용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공주의 신분행위 다른 말로 뭐란다고요? 가족법상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고 통정허위 표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본 상태에서 이제 프린트물을 좀 볼게요.
자, 메일 정리 노트 가봅니다. 메일 정리 노트. 예.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오다 X다.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냐면 무효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가짜 이야기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후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는 뭐 한다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법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 돌려다오. 요거 을한테 넘어간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이 가짜 계약이니까 원인 없는 계약이잖아요. 돈을 주고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누가 자꾸 없대. 돌려달라고. 원인 없다니까. 원인이 없이 넘어간 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또 이행 안 했다 그래서 거기에 손해배상 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왜 가짜 계약인데 이행 안 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안 해요. 그리고 이미 넘어갔다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오입니다. 이 무효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7번 갑니다. 강제집행 면탈. 면탈이란 말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조치. 면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통정의 표시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OX.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 있는다. 불법원인 급여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자, 8번.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OX. 여기 이 갑과 을의 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 계약이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과 병권은 안 되는데 갑과 을의 가장 매매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9번.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X. 그렇습니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려달라고 거기 그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10번에다가 별표를 쳐봅니다. 10번.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지만 제3자의 선의는 3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OX. 여기 봐요. 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책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입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별표 쳐놓습니다.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슬러시 자르고 거기까지 당사자 선의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거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잖아요. 여기 무효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갑과 을은 요 선의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해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게 대항할 수 없다야. 그러니까 별표 쳐놓은 이유는 금방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거기 버퍼링이라서 제가 버벅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별표 쳐놓은 거에서 한참 생각을 해야 돼. 집에 가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허위 표시의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OX. 아까 대항할 수 없다의 뜻이 몇 개라 그랬어요? 2개. 그래서 갑과 을이 이 선의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3자가 저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의 뜻이 몇 개라 그랬어요? 2개. 2개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제3자가 선인 경우에 전득자가 악이라 할지라도 보호된다. OX. 좋습니다. 3자가 선이라면 전득자가 악이라도 그대로 뭐하는 보호된다. 전득자가 앞에 선의의 3자가 선이라면 전득자가 악이라도 보호가 된다. 5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일단 거기까지가 108조 통정 허위 표시였습니다.
자, 82페이지 쪽에 잠깐 볼게요. 82페이지 쪽에 보면은 거기 하단부에 보면 중요 기출 문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메일 정리 노트로서 해설과 답을 가립니다. 가려! 거기 메일 정리 노트로 해설과 답을 가리고 들어갑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 그럼 가짜 계약을 했네. 통정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잠깐, 그러면 이 내용, 이 지금 현재 칠판에 써져 있는 상태 그대로인가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그대로 자기 그 재산을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을에게 이전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박스 모르는 병을 뭐라 불러? 선의. 다시 한번 모르는 병을 뭐라 한다고요? 선의의 3자입니다. 모르는 병, 선의의 3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회라고 되어 있어요? 27회. 27회 기출문제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 변형 안 했다. 그럼 문제 그대로 옮겨왔다 이 소리예요. 자, 1번.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 때는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 이게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죠. 무효일 때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상태는 뭐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1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 갑은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대항할 수 없다 그래. 뭐라 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뜻이 여러 대항할 수 없다. 무효 주장하지 못한다. 등기 말소 시킬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세 개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도 맞다. 제가 왜 이거를 빨리 풀어드리냐면 여러분 시험은 5월 1일 날 볼 거기 때문에 당겨서 가는 거야. 그래야 2차 할 시간이 나오거든. 천천히 가서 9월 10월 달에 끌어올려주게 되면 올해 1차 하기도 바빠. 2차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끌어올려드리는 거예요. 민법이 빨리 끌어와서 점수가 나오게 되면 올해 1차가 이미 5월달, 6월달쯤 가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 되면 나 올해 붙었다는 자신감 때문에 밤을 새고 공부를 하게 돼. 근데 나 자신을 의심한다. 올해 나 붙을까? 이게 의심하면 공부를 덜 하게 돼. 붙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못 믿는데 공부 안 하게 돼. 근데 나 올해 붙을 것 같아. 그러면 뜯어말려도 공부하게 돼. 왜? 재밌거든. 동의 안 하는데 한 바퀴 돌아서 두 바퀴 돌아서 3월 달쯤 가면 매우 재밌어질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그렇습니다. 지금 선의의 3자에게 선의의 병에게 등기 넘겨줬으면 선의의 3자는 소유권을 뭐다 취득한다. 이 칠판에 있는 상태 그대로예요. 칠판에 있는 상태 그대로 문제가 올라온 거야. 그대로 그냥 뭐 하나 뭐 바꿀 것도 없어. 그대로 요 포맷 그대로 시험 문제가 준 거야. 27회 기출 문제가. 자, 네 번째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OX.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요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 버리죠. 다시 한번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병이 악이면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선이가 아니다 악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표의자가 주장을 해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표의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4번 맞는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X. 왜 X? 여기 써놨어요. 여기. 병이 뭐한다? 선이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병에게는 무과실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써놨잖아. 여기 과실이 있어도 된다. 무과실 아까 교재 찾아서 다 형광펜했지 아까. 시원찮은데. 넘어가. 오늘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답은 5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여기 다 해놨잖아요.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과실이 있어도 된다. 왜?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이기만 하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호를 받는다. 아까 교재에서 내가 다 형합편에 쳤어. 거기 무과실 요건 적용되지 않고 과실이 있어도 된다라고 아까 찾아서 다 형합편 다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봐야 돼. 이제 교재를 동영상도 봐야 되고 교재도 읽어봐야 되고 노트도 해야 되고 바빠. 그래서 왜 5월달에 시험 보려니까 바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끝날 줄 알았죠? 쉴 줄 알았지? 아니야, 좀 더 해야 돼. 왜냐면, 차고가 조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차고 조금만 더 하다가 쉴게요. 자, 이제 어디 가냐면, 차고, 조금 전에까지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109조. 차고가 들어옵니다. 차고. 근데 차고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모르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뭘 모르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모르고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차고다. 이 차고에 의한 행위는 원칙이 유효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결론은 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109조 지금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다시 합니다.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 유효이지만 차고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냐 했더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겠네요. 다시 한번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계속 뭐가 된다고요? 유효. 이걸 유동적 유효라 그래. 뭐라 본다고요?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다. 그래서 취소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급 무효. 소급의 뜻이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사례로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일명 매매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를 했네요. 법률행위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행위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률행위 계약은 3월 10일 날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월 10일에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했는데 등기도 다 넘겨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20일경에 이 계약에 대해서 취소하겠다. 그래서 차고를 들어서 취소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계약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뭐 한다고요? 취소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그랬다고요? 무효. 여기 소급해서 무효된다 그랬습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취소를 한 날은 5월 20일입니다. 그럼 5월 20일 날 취소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3월 10일. 이게 소급이에요. 그래서 5월 20일 날 취소했지만 그 효력은 3월 10일자로 발생한다. 이게 뜻이 뭐라고요? 소급 무효. 소급 무효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미 중개업소에서는 계약 끝 수수료도 중개 수수료 다 받았고 이사도 갔고 뭐 이렇게 다 됐는데 이거를 취소해가지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죠. 아니 이걸 갖다가 이제 5월 20일 날 이걸 갖다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이 복잡하죠. 이제 일이 굉장히 복잡하지.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쉽게 해줘야 돼요. 어렵게 해줘야 돼. 어렵게 해야지. 이거 복잡한 일 만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쉽게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서
표의자에게 여기서 표의자의 뜻이 뭐냐면 취소하겠다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요. 취소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표의자. 이 표의자에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표의자에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예.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중요 부분은 취소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취소를 안 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만약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자,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경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세요. 예.